안녕하세요. 복숭아 구름입니다. 오늘은 코바늘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인 것 같죠? 일단 도안과 실 소개부터 하고 수다로 넘어갈게요. 지난 9월에 코아코 1515에서 사온 패키지입니다. 미쿠니 마리코 작가님의 아카시아 가디건이에요. 코바늘 가디건이고 조금 특이한데 소매는 벌룬 스타일이고요. 예전에는 이런 가디건을 슈러그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볼레로랑도 좀 다르고 요즘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다루마의 다루마 레이스 20번 실이고요. 검정색 총 7볼을 샀습니다. 초점이 나갔네요. 100% 코튼이고 50g 210m입니다. 권장 바늘은 2호 3호이고 색깔은 다양하게 있어요. 광택이 없지는 않지만 거의 무광에 가깝고요. 번떡이는 면사를 좋아하지 않는 제 취향에는 딱입니다. 수피마 면이라서 자연스러운 광택을 갖고 있다고 해요. 사실 코아코 매장에는 사진의 원작실이 패키징되어 있었는데 저는 올리브색 실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다행히 매장에 색상이 아주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검정색으로 골라서 사왔습니다. 미쿠니 마리코 작가님의 미니츠 홈페이지에서 아카시아 페이지를 보면 세 가지 색의 샘플을 볼 수 있고요. 이 가디건의 전체적인 형태도 볼 수 있어요. 벌룬 형태의 소매가 앞몸판 없이 붙어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손목 밴드의 느낌이 참 마음에 들고요. 이 색도 차분해 보이네요. 저는 검정 실로 골라왔으니 검정 아카시아 이제 떠볼게요. 총 7볼의 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볼이고요. 띠지에는 권장 바늘이 2호, 3호로 되어 있지만 도안에서는 4호 바늘로 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4호 바늘로 뜨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특히나 볼실의 경우에는 안쪽에서 실을 빼서 쓰는 걸 선호하는데 이 실은 안쪽에서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겉에서 실 끝을 잡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슬뜨기를 필요한 만큼 뜹니다. 필요한 만큼의 코스를 잡고 그리고 나서는 한길 긴뜨기의 연속입니다. 처음 뜨기 시작했을 땐 검정실을 고른 게 후회가 됐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짙은 색 실은 코가 잘 안 보여서 뜰 때 조금 힘들거든요. 코바늘은 튤립 2세트밖에 없어서 게다가 바늘이 짙은 색도 아닌데 코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뜰수록 너무 고급지게 예쁜 검정색이라 참으면서 뜹니다. 실 한 볼이 다 끝났어요. 사다리꼴 모양의 편물이 얼추 보입니다. 같은 코스로 정해진 단까지 쭉 뜨고 한번 코를 줄이고 또 쭉 뜨고 이런 식으로 코스를 줄여나갈 거예요. 이런 사다리꼴 모양의 편물을 총 4개 떠서 이을 건데요. 이제 두 번째 볼을 꺼낼게요. 이 도안의 무늬 자체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코바늘 해보신 분들은 이 물결 무늬가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한길 긴뜨기를 반복해서 뜨는데 중간에 사슬뜨기를 넣는 부분과 세 코를 한 번에 뜨는 부분이 있어서 물결 무늬가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기법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아요. 왜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제대로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국민학교에서 사계절이 있다고 배웠지만 요즘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계절이 2개만 있는 것 같아요. 가을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초겨울이 된 것 같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가을이 훅 하고 가버리는 게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걸 언제 느끼시나요? 저는 생수를 안 먹고 브리타를 쓰는데요. 브리타 필터는 교체 주기가 4주입니다.
뚜껑 부분에 달려있는 눈금자가 4칸인데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눈금 하나가 사라져요. 4칸의 눈금이 다 꺼지고 나면 빈 상자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새 필터로 갈아줄 시기가 됐다는 소리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4주의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필터를 갈 때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구나. 시간 참 빠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도안대로 4호 바늘로 쭉 떴는데 사다리꼴 편물을 하나 다 완성하고 보니 도안의 크기만큼 나오질 않았습니다. 편물의 느낌은 딱 제 맘에 들었지만 크기가 너무 작아서 고민 끝에 다 풀고 한 호스 큰 바늘인 5호 바늘로 다시 뜨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편물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구멍이 좀 숭숭 보여요. 저는 대바늘 편물은 너무 탄탄한 걸 싫어하는데 코바늘 편물은 구멍이 숭숭 있는 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크기가 너무 작게 나오면 입을 수 없고 그렇다고 제가 도안을 수정해서 뜨기엔 내공이 부족하니 바늘을 키워서 뜨기로 합니다. 시간이 가는 것을 언제 체감하는지에 대한 얘기 중이었는데요. 아이를 낳고 아이들과 함께 살다 보면 세월이 자주 느껴지죠. 갓 태어났을 때는 3kg 남짓되고 제 팔뚝만 하던 아이가 3등신에서 5등신이 되고 뒤집고 앉고 그러다가 걷기 시작하죠. 그러는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1년의 시간 동안 인간으로서 엄청난 발전을 하죠.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갈 때마다 와, 시간 참 빠르다 하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벌써 중학생이라서요. 그때의 기억은 또 까마득하거든요. 아이들이 초반 몇 년간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티가 안 나게 야금야금 자라는 시기가 와요. 그러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정도 되면 특히나 여자아이들은 그때쯤이 되면 갑자기 확 크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작년 사진, 재작년 사진을 가끔 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그땐 너무 애기 같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다 컸다 하지만 내년, 내후년에 또 요맘때 사진을 보면 놀라겠죠. 어리다고. 사진이 없으니 놀랄 일도 없으려나. 10대 아이들은 그렇게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해서요. 자기들끼리는 찍겠지만 슬픈 얘기네요. 남는 건 사진뿐인데. 4개의 편물을 모두 다 떴습니다. 이제 등 중심선을 이으려고 해요. 척추를 따라 세로로 쭉 이어줄 겁니다. 잇는 방법이 조금 특이한데요. 도안에 사진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등에 구멍이 몇 개 남도록 있더라고요. 이게 물결무늬로 만나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직선으로 있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어진 솔기가 생기게끔 만드는 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솔기가 생기는 곳은 당연히 안쪽이 될 거고요. 사실 이 옷의 편물 4개는 모두 평면으로 떠서 앞면과 겉면의 무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 이 도안은 위아래도 구분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라벨이 들어있나? 저도 위아래 표시를 조금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등을 이어서 하나의 편물로 만들었으니 이제 손목 밴드를 떠주려고 합니다. 벌룬 형태의 손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편물의 손목 부분에서 코를 주울 때 코수를 확 줄여서 주어줍니다. 자연스럽게 벌룬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후엔 짧은뜨기를 계속 떠줍니다. 제가 아직도 코바늘은 서툴러서 짧은뜨기의 몸통 부분이 자꾸 짧게 떠져요. 신경 써서 뜬다고 뜨는데도 아직 멀었나 봅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짧은뜨기를 계속 올려도 짧고 이 옷을 뜨면서 가장 진도가 안 나가고 지루한 작업이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쌓이고 그만큼 단도 쌓이다 보면 결국 끝은 납니다. 한쪽 손목 밴드가 완성이 되어서 실 정리 중이고요. 샤프 포인트로 실을 정리한 후에 입어보았습니다. 추리닝 바람이지만 양쪽 소매가 다른 걸 보여드리기 위해 찍어봤어요. 화면상의 왼쪽 소매는 완성되어서 벌룬이고요. 오른쪽 소매는 아직 손목 밴드를 뜨지 않아서 가운 형태예요. 이렇게 벌룬, 이게 완성 상태. 이쪽은 아직 안 뜬 쪽. 차이가 보이시죠?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몸통에 밴드를 뜨기 전이라 아직 좀 해볼래하지만 핏이 마음에 들어요. 예전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스테판 웨스트 작가님의 숄과 비슷한 느낌으로 어깨에 착 잘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크고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절기를 몸으로 더 와닿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거실에 나오면 이제 캄캄한 어둠뿐이에요. 새벽뜨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던 그때처럼 스탠드를 켜지 않으면 안 되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니터에 날씨 가늠하는 방법으로는 DK로 뜬 스웨터를 입기엔 아직 좀 덜 춥지만 핑거링으로 뜬 스웨터를 입기에는 딱 좋은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나는 왜 핑거링으로 뜬 가디건이 없지? 라고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핑거링으로 뜬 얄팍한 가디건을 하나 갖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뜨는 가디건을 완성하고 나면 날이 더 쌀쌀해져서 얇은 가디건은 또 뒤로 물러나겠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미 벌어졌던 일인 것 같네요. 무계획적으로 뜨개를 하다 보니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 큰아이가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졸업식에 제대로 참석도 못했는데 벌써 중학교 졸업식이 몇 달 안 남았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두 아이 모두 이제 10대, 사춘기에 접어들어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시기이긴 한데 본인들 생각엔 자기가 이미 어른이고 모자랄 게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미숙해서 불안한 면이 있죠. 큰아이는 조금씩 진로를 생각하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물론 벌써부터 이미 진로를 결정하고 정진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는 저처럼 극도로 평범한 사람이라 문과, 이과 결정하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문이과 결정부터 고등학교 1지망, 2지망을 어디에 지원해야 할지 그런 것들도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학교에서는 아이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원서 써야 하는 기간 전에 시험을 봐야 하니 중간고사 보고 5주 만에 또 기말고사를 봐야 합니다. 많은 일들이 몰아치는 느낌이에요. 아이도 혼란스럽겠죠. 이런 일들 외에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끝없이 흔들릴 시기라서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같은 인간관계에서도 잡음이 계속 들리고 제각각 힘들어하는 사춘기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즐겁기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더 혼돈의 카오스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누구나 거쳐가는 시기니 잘 헤쳐나가 주길 바랄 뿐이에요.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감과 동시에 저는 자꾸 지체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 느낌이 마치 뻘에 빠진 것 마냥 헤어나오기 쉽지 않았어서 지난 몇 주 동안 살짝 처졌습니다. 고민 끝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몇 년 동안 운동해야지 입으로만 떠들었는데요. 사실 지난번 아르바이트를 뛰었던 핸드 아티코리아에서 우연히 만났던 분과의 얘기 덕분에
제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뜨개를 시작했을 때 진짜 초반부터 혼자 열심히 바라본 분인데요. 블로그에서도 인스타에서도 내적 친밀감을 쌓아왔었는데 그날 거기서 딱 뵌 거예요. 부끄럽지만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아시더라고요. 물론 제 닉네임을. 정말 감사했어요. 아마도 그분이 혼자 뜨신 작품들을 제발 도안 좀 내주세요 막 이렇게 졸랐던 것 때문에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요즘 열심히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렸더니 아파서 하는 거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곤 저한테도 운동하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제가 운동을 시작한 건 아니겠지만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고 누군가 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됐어요. 계속 미루다가 이번 주엔 꼭 가서 등록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그 주 금요일에 집 주변 헬스장을 싹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매일 가진 않았지만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직 PT를 받거나 하진 않고 먼저 체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가 커가는 걸 바라보는 것은 때론 내가 늙는 것이 느껴지는 조금 못난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제가 최대한 멋지게 늙고 싶다는 욕심을 내고 있어요. 뜨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바람이 뜨개 하는 할머니죠. 뜨개를 시작하고 한참 재미를 느끼던 때에 제 바람도 비슷했어요. 뜨개 하면서 쿠키를 굽는 할머니가 돼야지 했었는데 쿠키를 굽는 건 이제 내려뒀고요. 왜냐면 제가 자꾸 집어먹어서 뜨개를 오래 하고 싶다는 바람은 여전한데 그러기 위해선 진짜 운동이 필수예요. 한 자리에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다 보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여야 또 내 취미생활도 오래 할 수 있으니까요. 다 같이 운동합시다. 산책과 걷기는 운동이 아니래요. 운동 시작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10년 동안 쉬지 않고 운동해온 사람 마냥 잘난 척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앞으로 10년을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양쪽 부모님들 뵈면 결국 운동은 습관이라서 나중에 시작해야지 한다고 나중에 시작할 수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 먹어서 더 늙은 다음에도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는 나의 체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나이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거든요. 이제 실정리도 다 했으니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옷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뒷판의 등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뜨는 옷입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사다리꼴의 밑변이 시작점이고요. 한길긴뜨기와 사슬뜨기만으로 무늬를 뜨다가 특정당에서 코스를 줄여 사다리꼴 모양의 편물을 뜹니다. 이쪽 방향으로 떠올라가되 원형으로 뜨지 않고 평면으로 두 개를 뜹니다. 뒷판은 이만큼 크잖아요. 이건 다른 도안이 있는 게 아니라 앞판을 좀 더 길게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기가 살짝 다른 두 개의 편물을 위아래를 꼬매서 소매 모양을 만들고 소매 끝에서 코를 줄 때 코스를 확 줄여서 벌룬 소매로 만들어줍니다. 손목 밴드는 짧은 뜨기로만 뜨고요. 이렇게 똑같이 반대쪽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되면 겹쳐서 등 중심선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의 몸통 부분 여기의 밴드를 떠주면 돼요. 이건 원형으로 짧은 뜨기를 돌려줍니다. 구조는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도안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입어볼게요. 소매 원피스라서 잠깐 숭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팔뚝의 숭한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아주 우아한 커버업이에요. 어깨에서 흘러내리지 않고 딱 걸쳐져 있고요. 벌룬 소매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 옷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펄럭이는 느낌도 없고 겨드랑이와 옆구리 부분에 막 편물이 뭉쳐져 있는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코바늘이고 구멍 무늬가 있는 편물이라서 좀 부담될까 싶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번떡이는 느낌이 없는 실이라서 고급집니다. 몸통 부분 끝에 보이는 엣지도 뾰족뾰족하게 잘 살아서 아주 멋진데요. 화려한 기법이 아니어도 충분히 멋진 옷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우아하죠? 제가 이 도안의 작가님인 미쿠니 마리코 작가님을 참 좋아하는데 나중에 제가 가진 책들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우아한 모습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어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제 진주 목걸이가 끊어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검정에 검정이라서 잘 안 보이네요. 화면에는. 아쉬워요. 작가님의 홈페이지에서처럼 다른 옷에다가 잘 활용해서도 입어보고 싶어요. 엣지 부분 보이시나요? 소재가 다르게 검정색이라서 저는 잘 입을 것 같아요. 너무 검정검정하면 조금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소재가 다르면 전 좋더라고요. 날이 흐려서 조금 아쉽네요. 여기에 꽃을 들면 훨씬 더 멋질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던 꽃병채로 색깔이 참 화려하게 잘 사네요. 저는 이 손목 밴드 부분이 깔끔해서 우아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뜰 때는 무척 괴로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네요.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해보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가디건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돌아올게요. 리터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운동하세요. 저는 이만 운동하러 갑니다. 복숭아 구름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